아마 앞으로 치매 환자가 무지무지하게 쏟아져 나올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지혈증 환자들을 놓고 약을 먹여서 간에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못 만들게 하는 것들이 치명적인 미래의 치매 환자를 밀리는 핵심이 될 겁니다.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콜레스테롤 못 만들게 하는 사람들은 뭘 각오해라? 뇌 망가뜨리를 각오해라. 잠에 푹 떨어져야 뇌 청소가 이루어져. 뭘로? 뇌 척수액으로. 근데 잠을 잤다 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청소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 잠을 잘 자야 되겠다. 치매 예방, 뇌 건강을 위한 브레인푸드, 블루베리, 딸기 이런 것들은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물질이, 그다음에 녹색 잎채소, 요거는 뭐 루테인, 엽산, 베타카로틴 같은 거에 시금치나 켈 같은 데 많은데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안녕하세요. 치매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게 됐는데 참 무섭죠. 무서운 부분인데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고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사실 수도 있고 그래요. 그 해답이 좀 세계적으로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 큰 돈이 있고 대단한 병원 가면 있을 줄 알지만 죄송하면 전 세계에 없다가 결론이에요. 고혈압도 불치인데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고혈압은 바로 생활 바꾸면 바로 잡힐 수 있는 게 고혈압인데도 그걸 전 세계가 못 고치는 이유가 있죠. 모든 병을 병원이 전 세계에서 고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병을 고칠 수 없는 이유. 혈압도 당도 피부병도 고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뭘까요? 아니 전 세계 병을 못 고치게 돼 있어요. 병을 누가 만들어요? 뭘로? 언제? 아침, 점심, 저녁 간식까지 집어넣으면서 여러분들이 병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의사가 병원은 못 고치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의사가 바보라서 약이 없어서 못 고치는 게 아니라 병을 매일 만드는 생활을 누가 하고 있다? 내가 하고 있어. 의사가 병원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문제다. 그러면 치매도 마찬가지야. 내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야. 오늘 그 정확한 답을 드릴 거고 여기 걸리지 않게 생활하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사시는 분도 있어. 적당히 요령껏. 적당히 요령껏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 오늘 강의를 듣고 나면 정말 여러분들이 뼈저리게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꼭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치매 예방을 위한 뇌건강 식생활 EBM 방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오늘 1시간 정도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병장수죠. 병 없이 오래 살고 싶다는 거죠. 오래 살고 싶은 게 아니라. 그죠? 근데 그 키가 어디라고요? 뇌신경계. 왜? 뇌신경계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끌려가고 있어. 오늘 이 자리에 누가 가라 그래서 왔어요? 몸뚱이가 가라 그래서 오셨어요? 뇌가 가보자. 그래서 오셨을 거예요. 음식 먹어. 실천 잘해야지. 누구 생각이에요? 뇌 생각이야. 그러니까 얘가 잘못되면요. 지금 방에서 뒹글뒹글 하는 분도 계시고 이상한 데 계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은 뭐에 끌려다니고 있다? 뇌에 끌려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뇌의 방향을 바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게 해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건강으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뇌 건강은 마음이 건강한 거예요? 정신이 건강한 거예요? 자, 마음이라면 음식이나 생활 속에서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건강해진 상태가 됐을 때를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러나 정신이 건강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귀찮지만 움직이고 귀찮지만 걸어가서 도와주고 하고 싶고 그러면서 즐겁게 할 수 있는 즐거워진 상태에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의지가 가미된 상태가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운동을 하면서 그 정신 건강은 뭘 만들었어요? 내 의지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정신 건강은 뭐냐? 마음이 안정돼서 오는 뭐요? 자율신경계 안정을 통해서 오는 건강이 기본이 된 터위에서 뭐라고요? 의지로 내 뇌를 건강하게 자극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정신적으로도 건강하다 말할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제시한 것처럼 공동체에 유익할 수 있도록 즐겁게 사는 사람이 정신이 건강한 사람. 어떤 사람은 자기만 즐거운 사람이 있어. 상대방 짜증내다. 누가 그랬든 말든 여러분의 표정은 지금 저하고 같이 대화하고 있는데 누가 만들어요? 이 표정은 누가 만들어요? 네, 내가 만드는 것 같은데 제가 엉뚱한 소리 하면 어떻게 돼요? 기분 나빠. 그러니까 여러분의 표정은 제가 만들어요. 근데 제 표정은 누가 만들어요? 제 표정은 여러분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여러분의 기분은 누가 만든다? 나 아닌 옆에, 앞에, 뒤에 있는 상대가 만든다. 그럼 내가 즐거우려면 누구를 즐겁게 해야 된다? 상대를 즐겁게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기쁠 수가 없어. 그래서 공동체 유익되는 생활을 하지 않는 한은 영원히 건강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영원히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해요. 너를 먼저 즐겁게 해주면 나한테 2배가 와. 이러다 보니까 원형운동이 일어나니까
영원히 오래오래 함께 사랑하고 싶은 관계가 된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공동체에 유익할 수 있도록 공의적으로 살 줄 알아야 되겠다가 오늘 중요한 출발이에요. 내가 왜 치매에 걸려? 평균 수명이 높아지면서 이 알츠하이머병 같은 퇴행성 뇌행 질환이 많이 발생되고 있죠. 무섭게. WHO에서도 심장병, 암, 뇌졸중 다음으로 인류를 위협할 질병으로 치매를 꼽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치매가 뭐예요? 나를 잃어버려. 생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아들, 딸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데 뭐 누굴 알겠어요. 이런 상태로 사느니 차라리 암이라도 심장병으로 죽는 게 낫겠다. 이러한 흐름이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만연되고 있다는 게 무서운 현실이에요. 자, 뇌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뇌 질환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리는 정보가 많아요, 적어요. 요즘 좀 얘기하고 있지. 옛날에 얘기했어요. 우린 근접할 수 있는 영역으로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기도나 하고 명상이나 하고 뇌에 관련된 정보가 적으냐. 치료에 대한 방향이 없죠. 그 이유가 뭐겠어요? 뇌기능 장애는 뚝딱 한 끼 잘못 먹으면 소화가 안 돼. 한 끼 잘못 먹으면 소화가 안 된다. 그 얘기 뭐겠어요? 식사를 통해서 바로 알 수가 있는데 이러면 뇌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꾸준하게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기 때문에 정보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었어. 우울증, 치매 등 뇌 관련 질병들이 막 결국 어디에 관련되다가 이제 슬슬 알려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식사와 생활, 또 사람과의 관계성에서 또 삶의 의지. 삶의 의지는 뭘로 나타나요? 자기가 살아온 환경 여건에 의해서 삶의 의지는 달라져. 어떤 사람은 나밖에 모르는 아주 무서운 사람이 있더라고요. 무섭더라고요. 나 하는 사람 무섭더라고요. 저는 삶의 의지 등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역시 그것도 답이 없어요. 다 달라요. 똑같은 환경에 대해서 반응이 다 다르니. 미국에서 12세 이상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11% 정도 된다고 나오네요. 미국에서. 40, 50대는 무려 여성이 23%가 항우울제를 먹고 있고 또 미국에서만 알츠하이머병 환자 600만 명이 자 루리소체 치매 환자는 140만 명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알츠하이머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알츠하이머가 뭐예요? 치매가 아니라 알츠마이라고 하는 학자 이름이에요. 알츠하이머라는 학자의 이름 알츠하이머가 말한 병 루이소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든 치매 얘기하는 치매 증상 이렇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치매 환자가 벌써 미국에 740만 명 거의 뭐요? 10% 가까이 육박하고 있죠. 한국도 20년경 치매 환자의 비중이 10.39% 육박. 노인 인구 65세 이상 노인 인구에 65세 정도 되면 잘 나타나진 않아요. 근데 서서히 이제 이상한 행동하다가 왔다 갔다 하다가 자기도 모르고 가족도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심각한 일로 가고 있는 거죠. 치매 발병 요인을 결국은 70% 정도 알츠하이머로 보고 있는데 이제 알츠하이머 병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것도 알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그냥 어렵게만 생각하고 계셔서 그래요. 현재 인지력 감소라든지 알츠하이머 병의 위험 요인을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왜 이렇다, 왜 이거다라고 결론을 못 내리고 있어요. 우리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고 싶은데, 그죠? 근데 어떤 수명을? 건강 수명을. 영국 같은 나라도 선진국이죠. 근데 대개 15년 이상을 질병으로 허덕거리다가 눈 감는다는 거죠.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들 주위에 제가 알고 있는 사람도 15년간 요양병원에 있었다. 이런 분도 계시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심각한 일을 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이. 그런 개념에서 요 건강수명이 뭡니까? 건강치 않은 좀 불편한 증상, 식사 좀 떠드리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다음 몇 주, 한 2-3달 되는 것 같긴 해요. 불편을 좀 도와드리는 홀로가 아니라 좀 꼭 도와드려서 부축해야만 움직일 수 있는 기간이. 그러나 정말 고통스러운 건 한 이틀간 호흡만 하시다가 눈 감으시는 걸 봤는데 그래서 봐요. 인지능력, 신체적으로 불편함 없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살다가 생로 건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는 방법을 오늘 함께 공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하려면 이제 뇌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뇌. 복잡하지만 짤막하게 여러분들 쉽게 말씀드릴게요. 뇌는 신경세포, 그런 신경세포 하나하나 500억에서 10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해요? 모여서 요 뇌가 만들어졌어요.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우리 여러분들 뼈 206개의 뼈가 관절을 만들었어요. 몇 개의 관절? 300개의 관절을 만들었어요. 신경세포가 이렇게 뼈가 만나는 관절처럼 연결고리가 만약 시냅스라고 해요. 여기서 우리 여러분들이 힌트를 얻으셔야 돼. 뇌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다발처럼 만들어졌고 또 이러한 신경세포가 쫙 연결돼서 우리 몸 전체를 감싸고 있는 것들은 이제 뒤에서 그림을 보여드릴 건데, 자 여기서 뇌의 구조를 보고 뇌가 어떻게 형성되어 가고 뇌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뭐고 뇌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이해하면 뇌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막연하게 내가 알기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먼저 보시면 자 이렇게 대뇌로 포진되어 있어요. 가운데 있다고 해서 간뇌, 시상을 우리가 간뇌라고 합니다. 시상과 밑에 시상하부가 있어요. 시상을 둘러싸고 있는 요 뭐요? 해마가 있고 그 밑에 뭐가 편도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옆에 자그마한 거 요것은 소뇌예요. 소뇌. 일단 구성을 볼게요. 구성. 이 뇌는 대개가 크게 두 개의 구로 만들어졌어요. 대뇌를 보면. 그리고 네 개의 옆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또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요 뇌는 주로 무엇이 제일 많을까요? 뇌 구성 물질 제일 많은 게 뭘까요? 물. 거의 한 70, 80% 가까이 물이 많아. 그 다음에 제일 많은 게 또 뭘까요? 뇌에 제일 많이 뇌가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콜레스테롤, 지방이에요. 12% 가까이. 그 다음에 많은 게 뭘까요? 단백질. 그 다음에 유기물질도 있고, 그 다음에 뇌의 영양소가 뭐예요? 포도당 한 1%. 그 다음에 미네랄 1%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뇌를 생각해 봤을 때 콜레스테롤, 지방은 꼭 필요하다, 필요 없다? 꼭 필요하다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물이겠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뇌가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안정하게 유지돼야 되잖아. 바깥에 뭐가? 물이 차 있어요. 그러니까 뇌척수액이라고 얘기를 해요. 뇌척수액 한 150cc 정도? 컵 한 컵 조금 안 되겠죠. 그걸 꽉 차 있어. 그럼 왜?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뇌는 뭘 먹고 살아요?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으려면 우리 몸 세포 전체는 어떤 행동을 해요?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서 걔를 데리고 세포로 들어가서 세포 안에서 대사해서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데, 얘는 직접 다이렉트로 립셉터 수용체를 통해서 바로 끌어들여 탄수화물을. 그러니까 뇌 건강을 위해서는 꼭 탄수화물을 먹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탄수화물을 받고 지방을 봤어. 그러니까 고지혈증 때문에 콜레스테롤 못 만들게 하는 사람들은 뭘 각오해라? 뇌 망가뜨리를 각오해라. 아마 앞으로 치매 환자가 무지무지하게 쏟아져 나올 이유가 뭔지 아세요? 고지혈증 환자들을 놓고 약을 먹여서 누가? 간에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못 만들게 하는 것들이 치명적인 미래의 치매 환자를 늘리는 핵심이 될 겁니다. 보세요. 제 말이 틀리나 맞나. 그래서 우리가 구성물질을 잘 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자, 그러면 이 뇌는 어떻게 청소하면서 할까? 뭘로 청소할까? 뇌척수액이 청소를 해. 뇌척수액은, 자, 여러분들이 푹 잠이 떨어지면 뇌세포 주위에 뭐가? 혈액이 떠돌아. 산소가 떠돌아. 그죠? 근데 얘가 눈이 탁 잠들면 청소하는 시간이야. 여러분들이 다 퇴근하면 청소하는분들 다 청소하잖아요. 청소 언제예요? 일하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야 청소하러 들어오잖아. 우리 뇌 청소 똑같아. 잠에 푹 떨어져야 뇌 청소가 이루어져. 뭘로? 뇌척수액으로. 얘가 쉬면 바로 혈액이 쭉 다른 데 다 빠져나가. 빠져나가고 척수액이 쫙 들어가서 뭘로? 이 뇌세포는 뭐야? 항상 파동을 일으켜. 움직여. 주파수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이마엽이나 정두엽이나 옆에 뒤통수의 옆에 있는 이 세포들의 이 파동이, 소위 파장이 다 달라. 얘들이 혈액이 다 빠져나가는데 청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잤다 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청소하는 시간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뇌 건강을 위해서 잠을 잘 자야 되겠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시간 자고 일어나고 2시간 자고 일어나는 사람들은 얘가 청소가 안 된다. 그래서 숙면이 뇌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다. 물 제대로 마시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다음에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영양소가 중요하겠구나. 탄수화물 먹어야 되는 게 중요하겠구나를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제 대충 알았어요. 이거는 하나하나의 세포 500억에서 1000억 개의 세포가 덩어리졌을 뿐이야. 이런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요 보시면 또 역할을 보면 어떤 역할을 할까요? 봐요. 요 바깥에 있는 대뇌는 생각하고 판단하는 역할을 이 대뇌가 해요. 그 다음에 요 시상이라고 하는 거, 시상하부는 우리 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직, 들어오는 물질과 위와의 관계, 심장과의 관계, 모든 관계 정보들을 이 시상하부가 받아서 시상에 올려고 시상인 대뇌에다 보고하게 되면 이 대뇌에서 조치를 취하는 거죠. 야, 너 효소 나가야 되겠다. 장에서 GIP 호르몬 나가야 되겠다. 얘가 명령을 내려. 그러면 거기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 체계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의
기억과 관련된 해마가 오늘 핵심 치매와 관련된 장기인데 얘는 어떻게 해야 잘 건강을 유지하게 될까를 오늘 공부해야 되는 거고, 편도체, 공포, 화남 이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나머지들은 뭐 뒤에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다 넘길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라는 거고. 자, 그래서 오늘 뇌 척수신경, 뇌와 척수 연결된 신경, 이것을 중추신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 자율신경은 뭐냐면 여러분들 위, 장, 여기저기 장기에 포진되어 있는 신경을 자율신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신경계하고 호르몬과 연합해서 결국 내 뇌가 신경과 호르몬을 통해서 들어오는 물질, 또 자연과의 관계성, 이것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뇌에서 또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결국 지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내가 접하는 모든 흐름, 이 뇌는 누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풀어간다? 뇌는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풀어갈까요? 네. 뇌는 지 마음대로 혼자 행동할까요? 오관, 이목구비하고 뇌가 오관과 함께 작동하면서 다양한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 연합 시스템으로 자연과의 정보 처리를 통해서 항상 건강한 자기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항상성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혈압을 적당하게. 혈압 높아도 큰일 나고 낮아도 큰일 나잖아요. 당도 높아도 큰일 나고 낮아도 큰일 나고. 그죠? 칼슘도 너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갑상선, 부갑상선 호르몬이 움직이는 거예요. 밥을 먹고 싶지 않아. 그럼 호르몬이 움직여서 밥 더 먹어. 그레닌 호르몬이 분비되는 거예요. 야, 너 엉덩이에도 지방이 많이 쌓여있으면 그만 먹어. 렙틴 호르몬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르몬이 그만 먹어, 더 먹어. 그 사람 만나지 마. 이게 다 호르몬 반응이야. 생각해보니까 여러분들 옛날에 그렇게 사셨죠? 끄끄으로 되면 나중에 무슨 병이 돼요? 역류성 식도염. 요즘 한 달, 두 달, 1년 다니도 안 되면 수술하자 그래.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돼요? 식도 위가 좋아하는 음식이 들어오면 밑으로 쑥 내려갈 거죠. 그냥 이상한 걸 집어넣고 안 내려간다고 그냥 약을 집어넣고 별짓 다 하잖아요. 그런 흐름들이 바로 뇌가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뇌가 하는 중요한 일이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몸 전체, 심장이 움직이고 혈관의 수축 이완이 이루어지고 이런 움직임, 에너지는 어디서 만들어요? 뇌에서 생체 전기 에너지가 만들어져. 전기가 뭘 만들어져요? 수력발전소 같아. 수력발전소 뭐예요? 소금, NaCl처럼 나트륨과 염소와 칼륨 같은 거 있죠. 미네랄이 세포막의 전이차로 생체 전기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소금 제대로 잡숴야 된다 이거예요. 생체 전기를 알고 보니까 미네랄이 만드네. 전기를 만들고 내 몸과 자연의 관계성, 생체 리듬을 조절하고, 그리고 이 뇌가 우리 몸 전체의 모든 전기선을 만들고, 전기선으로 뭐가 움직여요? 정보가 움직여. 기차의 철로처럼. 기차의 철로 아시죠? 거기다 물건 싣고 덜렁덜렁 가는 거 뭐가 있어요? 레일 있잖아요. 레일과 같은 입장에서 이 신경망이 그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전기도 흐르고 정보도 흘러. 그걸 하는 데가 어디라고요? 뇌야. 자연과 내 몸이 그 사람 만나, 따뜻한 방으로 들어가, 옷 입어, 이런 것들이 다 뭐라고? 뇌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뇌다. 얼마나 무섭고 중요한 장기가 되겠어요.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하면 오늘 중요한 걸 볼 수가 있었는데, 자, 또 한 가지 보면, 대뇌를 볼 거예요. 여기 보시면 하얀 게 있고 회백색이 있고 백색이 있잖아요. 요 회백색 쪽에서의 모든 인지 능력이 이루어지고 감지가 이루어지는 거고, 요것은 신경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 하얀 것들은 이 대뇌도 잘라봐도 똑같아요. 어느 형식으로 돼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보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대뇌를 보면 요 영역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요 전두엽, 이마엽이라고 표현합니다. 앞에 있고, 그 다음에 맨 위에 정두엽, 두정엽이나 정두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쪽 옆에 있죠. 옆에 측두엽, 관저엽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요 후두엽, 뒤통수엽, 후두엽이라고 하는데, 자, 이걸 왜 설명을 드려야 되냐면, 여러분 뇌가 이렇게 대뇌가 있는데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부위별로 분비되는 파장의 크기가 달라. 주파수가 달라. 주파수가 커요. 여기서 분비되는 파는 베타파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무슨 호르몬이 분비되냐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것이 분비. 도파민은 뭐예요? 의지, 기도하자, 뭔가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동차로 얘기하면 운전대와 같은 약간 막 앞으로 가려고 하는. 정두엽, 두정엽은 바로 뭐다? 자동차로 하면 악셀레이터 같은 거, 윤활유와 같은 역할, 몸 전체의 흐름을 리드해주는 역할을 여기서 해요. 여기서 알파파가 분비되고 아세틸콜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 다음에 이 측두엽에서는 세타파로 해가지고 결국은 안정적으로 속도를 브레이크 역할을 해주는 역할을 여기 하고, 후두엽은
쉬게 해주는, 자동차로 하면 정비소와 같은 역할을 해요. 자,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우리 몸은 계속 일하면 큰일 나. 적당히 일하면 쉬어야 돼. 자, 눈을 뜨는 거 좋아요, 나빠요? 좋아. 근데 언제? 아침에 뜨는 건 좋은데 밤에 뜨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어떻게 돼요? 후두엽이 브레이크를 탁 받고 얘 눈 감고 쉬어. 뇌가 장기 조직들을 스위치 온 하다 껐다 하는 것을 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가 그렇게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스위치 온 오프를 뇌가 하고 있다. 호르몬이라고 하는 정보 전령체인 호르몬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 자, 그러면 뇌신경과 장기와의 관계도 한번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이런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이러한 시냅스를 통해 연결되어지는 이 세포 부분이 뭐요? 이렇게 우리 몸 전체에 연결되어 있다. 뇌가 모든 조직 장기에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뇌는 자기만 건강하다고 행복할 수 있어요? 음식을 만났는데 위에서 우르릉 꽝꽝 난리치면 이 정보를 야야야 너 뭐 먹어 뭘 집어넣었어 왜 얘가 들어가서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얘하고 또 막 정보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 이상하네 난 그건 오렌지인 줄 알고 줬는데 그 오렌지가 가짜 오렌지였구나 향이 들어간 색소가 된 오렌지였구나 얘하고 왔다 갔다 주고받으면서 얘가 난리나도 여기서 또 열받으면 또 뭐예요 확 열받아 이마 도파민이 확 나오면 그냥 막 흥분이 막 감정이 막 저거 내가 날치면 말해도 헛말하고 이상한 말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기도 이상하게 막 엉뚱한 지시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벌어지는 거죠. 이 주고받는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뇌가 불안해질 수 있다. 자, 근데 보세요. 위 장이 기분 좋은 물질이 들어왔을 때 뭐가 분비된다고요?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분비된다. 장이 또 뇌에서도 엔돌핀이 분비가 돼. 장에서 기분 좋은 영양소를 받아들였더니 얘가 기분 좋게 엔돌핀을 여기서 분비하는데 또 뇌에서도 분비하고. 그러니까 얘가 편안하면 뇌가 편안하고 뇌가 편하면 얘도 편하고 서로가 편하면 당연히 우리는 서로가 편안한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고 생체 전기를 통해서 전기가 쭉 전기선이 연결됐어. 전기선은 어떻게 연결했어요? 아까 세포 시냅스라고 하는 마디를 짓고 마디 시냅스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를 예측할 수가 있고 전기선이 끊어지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예상할 수 있고 이 세포의 조직이 깨져서 염증이 생겨서 선이 깨지는 것도 염증이 생길 수도 있고 세포가 깨져 죽는 것도 염증이 될 수도 있고 세포가 쪼그라들고 굳어서 경화돼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것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보니까 어때요? 이게 신경망이야. 여러분들 어디 찔러도 피가 나오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어디도 혈관이 없는 데가 없다. 어디 찔러도 아프다. 신경이 흐르지 않는 부위가 없다. 신경이 연결되지 않는 부위가 없다. 라고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서 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요? 호르몬의 흐름, 전류의 흐름, 그다음에 모든 정보를 주고받고의 관계성 이것들을 다 관장하는 게 뭐라고요? 신경세포, 뇌세포다. 이런 면에서 뇌 건강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여러 가지가 이제 보이는 거죠. 그럼 뇌에 관련된 질환이 뭐가 있나 볼까요? 정신불안장애, 자, 공황장애, 강박장애, 특정 공포증 이런 것들인데 자, 이거는 언제 나타나냐? 물질대사 이상. 자, 물질대사 이상은 여러분들이 음식을 잡섰는데 내 몸에서 그것을 연소를 잘 못 시켜. 물 잡섰더니 막 가스가 생기면 막 부글부글하고 화장실 갔더니 썩은 냄새 나고 불안전 연소된 것들이야. 내 차가 디젤 차인데 경유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휘발유를 집어넣으면 매연이 생기잖아요. 연소가 안 되죠? 똑같은 상황. 그랬을 때 뭐라고요? 뇌의 생화학적 영양 불균형에 의해서 마음 불안한 증세. 일종의 알러지 반응이야. 음식물 부정 반응이야. 그래서 공황장애나 강박장애, 특정 공포증은 고치기 어렵겠다 싶겠다?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근데 지금 전 세계가 이것을 못 고쳐. 왜? 이 차가 휘발유 차인지 경유 차인지 몰라. 그냥 다 집어넣어 보는 거야. 이것도 집어넣고 저것도 집어넣어 보고. 그리고 또 치료법이 뭐예요? 다 표준화된 치료법이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틀린 거야. 표준화된 치료법, 통계학적인 치료법, 건강식법, 건강법 모두 다 통계학적으로 가고 있다는 자체가 벌써 인류가 무지무지하게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정신불안장애는 간단한 질환이다. 쉽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신분열증, 환상, 망각, 환각, 초조, 조현병 이런 거죠. 이것들은 뭐라고요? 영양 불균형에 의한 뇌내, 대뇌에서의 생화학적 불균형, 도파민 생성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건데 신경화학 물질의 문제야. 그러니까 좀 더 긴 세월 동안 이 뇌세포에까지 영향을 준 거죠. 얘가 외부에서 심한 스트레스로 와서 얘가 망가질 확률이 높겠어요? 물질이 들어와서 얘가 망가질 확률이 높아지겠어요? 물질이 들어와서 생길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정신분열 제가 많이 만나봤거든요. 놀랍게 쉽게 좋아지는 걸 봤어요.
12, 3년간을 정신분열과 약을 먹었던 사람이 딱 약을 딱 끊어버리는데 바로 한 달 후에 아무 이상 없이 나타나는 사람도 봤어. 그 정도로 인체가 놀랍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뇌세포에까지 해서 호르몬과 관련돼서 나타나는 게 정신분열증이구나. 이것도 고칠 수 있겠다 없겠다? 있을 가능성이 있는 높은 거죠. 그죠? 충분히 있는 거죠. 세포 조직이 죽지 않는 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금방 경증이라면 금방 회복이 될 것이고. 자, 우울증은 흔히 정신질환의 하나로 이제 호르몬 불균형을 제일 많이 보죠. 영양대사 문제, 다양한 스트레스 요소에 의해서 나타나죠. 그래서 의욕이 떨어진다든지 자신감이 없는 분들에게 많이 나타나죠. 다양한 인지 정신적 증상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질환인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영양 보급만 잘하고 호르몬이 안정이 되면 거의가 쉽게 잡히는 거죠. 여자들에게 더 많죠. 남자들에도 많이 있습니다만 대개 호르몬 관련된 부분들이야. 그 부분들은 호르몬이 안정되면 이게 그냥 정상이 되는 거죠. 불면증은 스트레스 요소들에서 커피 마시면서 잠 못 자겠대. 안 마시면 되잖아요. 되게 재밌어요. 너무 간단한 이야기죠. 불면증은 잠들기까지 30분 이상이 됐나, 잠을 깨는 횟수가 하룻밤 중에 5번 이상이냐, 깨어있는 상태가 30분 이상이 유지되느냐에 따라서 불면증을 얘기하는데, 불면증 치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스트레스 요소 찾아서 없애면 돼. 짜증난 사람 있다면 그거 안 만나면 되고, 먹어서 불안한 커피도 안 마시면 되는 거고. 그런데 또 이 뇌까지 기통 수입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 같은 경우가 제대로 분비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너무 긴 세월 동안. 그런 분들은 쉽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어요. 약을 너무 장기적으로 드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좀 신경이 써요. 그 다음에 ADHD, 과잉행동증후군이라고 그러죠. 다양한 스트레스 요소들에 의해서 산만, 인내심 결핍, 과격한 행동 이런 거 하는 경우, 틱 같은 거 있죠. 이게 다 뭐예요? ADHD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병들은 고치기가 어떨 것 같아요? 스트레스 요소 찾으면 끝나겠죠. 자,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것도 어렵지 않게 쉽게 잡힐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 하는 거야?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저와 같은 심정인 분들이 대부분 있으니까 맞아 그러고 계신 거죠. 사실이에요. 자, 오늘 핵심이 이제 치매인데 치매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학자들이 지금 연구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냐면 요거예요. 바로 아밀로 베타 단백질, 요것들이 뭐냐? 독성 단백질로 얘기를 합니다. 요것을 통해서 신경과 이상이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얘기했던 사람이 알츠하이머예요. 그 다음에 독성 단백질, 지금 얘기했던 아밀로 베타 단백질이나 타우 단백질이 아닌 다양한 독성, 뭔지 모르지만 그것을 아까 로이체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얘기해서 로이체스 치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알고 보니까 뭐다? 항원성이라는 게 뭐예요? 거부하는 그 무엇, 그 쓰레기 찌꺼기, 여러분들 이빨에 붙어있는 그 치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경마디 시냅스에 붙어 있거나 신경 조직에 붙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죠. 그랬을 때 이러한 생각의 기능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키는 신경 관련돼서 나타나는 것도 보니까 뭐예요? 항원성 물질이라고 하는 게 키가 딱 잡혔어. 그죠?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 물질이야. 스트레스 요소야. 항원성, 저항하는 물질이에요. 저항하는 물질, 저항하는 사람, 저항하는 관계, 저항하는 색깔, 환경, 이것들이야. 근데 우리는 이거를 못 찾고 있어요. 이걸 못 찾고 있는 거야. 저항하는 물질을 못 찾아요. 여러분들 몸에서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걸 알아요? 여기 와서 처음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이야기 뭐냐면 여러분 몸 안에 쓰레기를 가득 차게 할 수 있느냐,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의 차이점이에요. 그럼 깨끗하게 하는 방법을 안다 모른다? 아찔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매일 집어넣고 있는 게 뭐 안에 쓰레기로 쌓이고 있다? 아프기 전까지는 모르겠대. 아프기 전까지 뭐야? 나중에는 처음에는 막 가렵고 불편하다가 나중에는 뭐예요? 말도 안 해. 몸에서 무감각해져 버려. 그런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뭐예요? 꽉 찬 거지. 어디에도? 신경세포 시냅스에도 차이고, 또 시냅스 신경 조직에 붙어가지고 염증으로 조직이 끊어질 수도 있고, 뇌가 염증으로 깨질 수도 있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뭐예요? 뇌신경 질환이야. 뭘 어렵게 얘기합니까? 근데 여러분 뇌 질환 얘기하면 마음 다스리기, 독서하고 그림 그리고 음악 듣고 도움이 되죠. 근데 뭐라고요? 원인은 뭐라고요? 쓰레기, 찌꺼기, 플러그 같은 것들이 신경 조직을 망가뜨리면서 왔는데 뭘 그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명상하니까 일주일은 가더래요. 일주일 지나니까 다시 원이 치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좋은 마음 먹으면 며칠은 갈 수 있겠죠. 근데 잠깐 도움을 주지만 근본적으로 치료가 되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아밀로 베타 단백질, 타우 독성 단백질로 인해서 뇌 기능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특히 해마를 예를 들고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또 이
항우물질과 같은 이 독성 단백질들, 이 리소체가 얘기한 치매인데 이것들로 인해서 대뇌 백색질의 변성과 뇌 해마 위축 등이, 그다음에 대뇌 회백색질의 기능 저하, 기능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우리가 치매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신경 시냅스 쪽 신경이 뭐요? 완전히 죽어버렸어. 경화돼 버렸어. 이런 상태야. 알츠하이머병의 진행 과정을 본 거예요. 정상적이었을 때 뭐라고요? 이러한 플라우와 같은 물질들이 안 생겼어. 거기에 요 트림2라고 하는 요게 뭐냐면 그 면역세포 일종의 리셉터 수용체라고 표현하면 좋겠대. 그리고 요런 뭡니까? 면역세포들이야. 이런 면역세포들이 이상한 거 나오면 이상한 거 나왔다 알려주고 트림 요것이 수용체 리셉터가 알려주면 딱 그것을 뭐요? 미세아교세포가 죽여버려. 초기에 이렇게 생겼지만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려가지고 회복시켰어요. 그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쌓이니까 뭐라고요? 나중에 처리를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루하루 이런 상태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상태로 가면 여러분들이 치매로 가는 거고.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기 전에 이렇게 있었지만 다시 정상인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흘러가도 여러분들은 더 깨끗하게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알고 보니까 딱 간단했어요. 뭐요? 내 몸 안에 플러그 같은 거, 쓰레기 찌꺼기, 염증을 만드는 물질. 이게 포인트였어. 맞죠? 그러니까 치매 예방 어렵게 해서 시켰어요. 쉬워. 여러분 쉬운데 다른 사람들 절대 불가능해. 왜 불가능해요? 내 몸에 쓰레기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들 용감하게 아플 때만 이거 병원을 쫓아가는데 병원 프로그램은요, 병을 고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프로그램이야. 그러니까 통증 완화가 뭐예요? 약물을 통해서 더 몸을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현상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당뇨약을 먹으면 췌장이 망가져 인슐린을 찔러야 되고, 고뇌염약을 먹다 보니 뭐야 40년 지나가는 분도 계시는 거고. 그게 뭐겠어요? 고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병원 의지하지 마세요. 아까 병원이 약이 현치 않아서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쓰레기를 계속 염증을 만드는 생활을 아침, 점심, 저녁 계속 하고 있는 것이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오늘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저하고 마음을 모아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기서 보니까 치매 이런 상태 가서 망가진 것을 회복시킨다는 쉽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까지 가도 사는 동안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가면서 아무 이상 없이 살 수 있겠구나라고 희망적인 생각이 드는 거죠. 아멘인가요? 아멘이라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서. 질병과 뇌신경질환의 연구를 한번 보면요, 참 중요한 부분인데 대장질환 환자가 우울증에 걸릴 위험은 80%가 높았다. 대장질환은 뭐예요? 위장이 싫어하는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은 분들은 그 물질은 쓰레기 찌꺼기이니 뭐예요? 우울증 올 확률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을 앓는 사람이 실제로 대장질환 진단을 받은 위험은 230%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울증이 생겼다는 자체가 벌써 싫어하는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두 번째, 밀가루에 대해서 이뮤노글로빈 G라고 하는 항체 수치가 높다. 그 얘기는 뭐예요? 싫어하는 물질을 반복적으로 먹다 보니까 몸에서 그 항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정신분열증이 발생 가능성이 50% 높다. 알고 보니까 이것도 싫어하는 음식 먹으면서 그런 일이 벌어졌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콜레스테롤. 이거 낮으면 큰일 나는 줄 알았더니 이 논문들은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낮은 노인이 우울증에 걸릴 위험이 몇 프로요? 300% 높다. 그런데 콜레스테롤 150, 120, 30인데 약을 계속 먹여? 사람 잡는 거예요, 잡는 거. 자, 걸릴 확률이 300% 높다고 밝혀졌고, 낮은 콜레스테롤 속한 사람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이 몇 프로? 20% 높고,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서 우울한 사람이 일찍 죽을 확률이 뭐라고요? 7배. 콜레스테롤은 아까 뭐라 했어요? 뇌에 아주 중요한 물질이라고 했죠. 뇌 구성 물질로. 그 다음에 운동 관련돼서 운동을 시킨 동물은 결국은 운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던 동물에 비해서 그 해마에 아까 기억 중추라 그랬죠. 해마가 뭐요? 뉴런이 2배 이상 많이 한마디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뇌가 해마가 커질 수 있다는 얘기가 논문으로 발표되는 거고요. 24주간 규칙적으로 신체 운동에 참여했던 그 노인들이 기억, 언어 능력, 주의력 등 인지 기능 측정해서 대중과 비교해서 1800배 개선됐다. 그리고 하루에 9800보를 걷는 사람들은 자주 걷지 않는 사람보다 치매에 걸릴 확률이 51% 정도 더 낮더라. 운동이 해마 기능을 도와준다. 해마를 크게 키운다. 동물 실험 결과가 나타났고 사람도 역시 그 기능을 우리가 실험으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비만 상태인 사람들이 결국은 두통을 할 위험이 높다. 비만이 뭐예요? 몸에서 거부하는 물질이 많이 들어서 쌓이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몸에 쓰레기 찌꺼기 많은 사람이에요. 치매 위험도 크고, 그다음에 허리 엉덩이 비율이 더 높을수록 뇌의 기억 중추인 해마는 더 작아진다.
허리 엉덩이 신경 쓰셔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에 인슐린 저항증은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킬 수 있다. 보니까 인슐린 수용체는 뇌 중축이 있는 해마에 고도로 집중되어 있더라. 자, 인슐린 저항증은 뭐예요? 인슐린이 내 몸에서 분비되는 건데 내 몸이 인슐린을 안 믿어. 왜? 하도 엉뚱한 걸 데리고 들어와서 사장님한테 놓고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사장이 저놈의 비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 비서인 인슐린이 음식을 데리고 와도 내 몸이 문을 안 열어. 그 저항증이 생겼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 뭐예요? 아, 몸이 싫어하는 음식을 반복적으로 먹은 분들이 뭐라고요? 뇌세포의 문제를 만들 수가 있다. 그게 프라고, 그게 쓰레기, 찌꺼기. 그게 독성 단백질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은 안 하지만 제가 해석해드리는 거예요. 이비인후학적으로. 그다음에 역시 당화혈색소도 마찬가지. 당화혈색소가 높다는 얘기는 뭐예요? 혈관에 떠도는 당이 많은 거예요. 왜 많아요? 세포로 못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니까 높을 뿐이야. 그 얘기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는 주인이 좋아한다 싫어한다? 싫어하니까. 싫어하는 것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계속 인슐린 맞고 약을 잡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포도당 대사가 떨어질 때도 알츠하이머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자, 포도당이 떨어지면 뭐예요? 뇌기능이 약해져.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다이어트 한다고 밥 안 먹고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뇌 영양소는 탄수화물이다. 수축기, 이완기 혈압의 변동성이 클수록 타우 축적, 자, 타우 독성 단백질 축적이 많이 일어나더라. 자, 결국은 혈압에 영향을 주는 게 뭐라고요? 혈액을 탁하게 하고 혈관의 수축을 유도하는 것들. 그게 뭐다? 저항하는 물질이죠. 네. 그 다음에 G 실험에서 뇌로 흐르는 혈액의 양을 확 줄이면서 시간을 두고 봤더니 뭐요? 알츠하이머와 유사한 행동을 나타낸다. 아, 혈류의 흐름에 영향을 받는다. 그때 뭐 기억 상실, 해마, 위축 이런 것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혈액 공급이 뇌 건강의 핵심으로 우리가 생각할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한 거예요. 그다음 아밀로이드가 거의 또는 전혀 쌓이지 않은 치매 환자가 3분의 1 정도.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아밀로이드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독성 단백질이 아닌 다른 것으로도 생길 수 있다. 뭐요? 염증으로도 조직이 깨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염증으로. 염증 뭐겠어요? 이미 분해됐기 때문에 쌓여있진 않아. 그러나 이미 조직을 깨뜨렸어.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쌓여있는 플라워 같은 쓰레기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조직이 깨져도 뭐가 될 수 있다? 치매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요. 자, 그래서 뇌신경계 질환 발병 원인을 보니까 어릴 때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 생활 속에서 지속적인 스트레스 자극도 그 원인이 될 수 있고 타입에 맞지 않는 소위 저항하는 물질, 싫어하는 물질이죠. 그것들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섭취했을 때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 혈액에는 히스타민 농도가 올라가 있어. 왜? 싫어하는 게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은 이상한 게 들어왔다 알리는 사인의 화학물질이 히스타민이에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음식 많이 먹으면 히스타민이 자꾸 몸에서 나와. 그래 몸에 자꾸 막 가렵고 두들겨 나고 막 그러는 것도 히스타민 반응이야. 그럼 여러분들도 병원 가서 쓰레기 음식, 독성 음식 먹어도 히스타민 나오지 마라 하는 항히스타민 잡수고 괜찮아 그리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쓰레기를 몸 안에 계속 싸고 있으니 그런 분들은 치매로 갈 확률이 높다. 자, 그 얘기는 뭐예요? 항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를 수염 진통제를 장기적으로 먹는 분들은 그 약이 치매를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치매가 만들어지는 환경을 방치하는 행위가 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죠? 무섭지 않나요? 무섭죠. 비타민 그룹 B3, 6. 자, B3, 6 이것은 대개가 뭐냐면 뇌에서 아미노산 대사에 쓰여지는 비타민들이에요. 호모시스테인이라고 하는 물질, 찌꺼기들인데 그런 것이 많이 만들어지는 것을 줄이는 데 필요한 비타민 종류가 이 비타민 종류예요. 그 다음에 필수 지방산, 콜레스테롤. 자, 필수 지방산이라면 항산화 지방산 계통을 얘기하는 거고 콜레스테롤 부족이 뇌신경 화학물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제가 뭐라 했어요? LDL, HDL이 깨져가지고 피떡이 되고 산화돼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문제지 염증, 쓰레기, 찌꺼기가 문제지 LDL, HDL, 콜레스테롤 높은 게 문제가 아니다. 왜? LDL, HDL, 콜레스테롤은 다 어디서 밖에서 들어간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만드는 몇 프로? 80% 이상인데 뭘 쓰레기입니까 그게. 그게 산화돼서 삐져나와가지고 떡이 된 게 문제지 그게 높다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다시 아셨으면 좋겠고. 자, 미네랄. 자, 미네랄은 자 칼슘, 철합, 망간 이런 것들 뭐예요? 자, 이런 미네랄 결핍. 미네랄은 아까 뭐라 했는데 뇌신경, 뇌에서의 중요한 뭐예요? 생지전기 만드는 데 필요해야 하고 모든 대사에 꼭 필요해. 대사 효율을 필요하면 비타민과 미네랄을 풍부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잡수는 음식물이 가스 면이 안 되고 완전히 연소가 돼서 혈액, 몸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녹즙을 제발 잡수라고 내가 사정하죠. 왜? 쓰레기 청소하라고. 힘들어도. 환경오염 관련돼서 중금속 문제. 술 같은 거는 2.2배 치매 발생률을 늘린다. 담배 1.6배. 그러니까 술 좋아하는 분들, 남편 두신 분들 놔두지 마세요. 싸워서라도 줄여야 돼. 술이 들어가면 누가 먼저 힘들어요? 간이 힘들어. 간이 힘들면 무슨 일이 벌어져? 대사효율이 떨어져. 대사효율이 떨어지면 쓰레기 찌꺼기 만들어져. 해독을 잘 못해. 어쩌겠다는 거예요. 술 많이 마시면 분명히 더 확률이 높아. 근데 그래도 맞는 술을 드시는 분들은 그나마 덜해.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100살 되셔도 술 잘 마시면서 사시는 분도 있어. 그러나 알코올은 일단 간을 힘들게 한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담배는 할 말도 없고, 가공식품 약물 남용, 그다음에 불규칙한 식생활, 만성질환 방치는 뭡니까? 잘못된 식생활을 인해서 그 병이 와 있는데 식생활을 바꿔서 만성질환을 없애야 되는데 그냥 그것 놔두고서 계속 약물로 조절하는 분들은 치매로 간다. 여기 꾸준히 약 드시는 분들은 각오하시라는 거예요. 약이 왜 필요해요? 식사생활 잘하면 약이 필요 없는 건데. 그죠? 약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뭐냐? 내가 식사생활을 잘못하고 있다. 그죠? 그와 사인 아니겠어요? 치매 예방 및 뇌 건강을 위한 2배 목표. 이제 오늘 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저랑 같이 심정을 공유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 건강은 결국은 나와 자연의 균형입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요소와의 관계성에서 모든 증상이 나타나요. 관계에서 괜히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엉뚱한 소리 하니까 돌아가면서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서 나타난 거 아니에요? 아, 점심 먹고 괜찮았어. 저녁 먹고 배가 아파. 저녁 식사 만남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 모든 증상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요소와의 관계성으로 결정된다. 이상하다. 쪼록 병원 쫓아가지 말고 내가 뭐 먹었지? 내가 몇 시에 됐지? 내가 어떤 상황이 있었지? 뒤돌아보면 다 원인이 있다. 건강은 뭐라고요? 자연과의 균형이다. 즉 호르몬과 신경계의 안정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항상성이 유지돼야만 건강은 유지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증상이 없다가 건강이 아니에요. 관계가 안정이 돼서 증상이 없어야 진짜 건강한 거지. 약으로 마비시켜서 불편하지 않다. 요즘은 전대인들은 그러고 있어요. 이거 주워 먹고 저거 주워 먹고 비타민제도 막 잡수면서 그냥 못 느끼겠어. 괜찮대. 치매로 가기가 딱 좋은 분들이다. 그래서 건강은 뇌에서 출발합니다. 잘 보세요. 자, 뇌는 몸을 통해서 자연을 받아들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오관을 통해서, 그죠? 이목구비를 통해서 뇌가 다 명령하고 있어요. 또 마음을 사람과의 관계, 야, 그 사람 만나지 마. 짜증스러웠잖아. 또 만나지 마. 그러니까 이 뇌는 사람과의 관계나 자연과의 관계를 다 조절해줘. 얘가 음식과의 관계도 조절해줘. 그러면서 이 뇌가 아주 뭐요? 아, 관계, 특히 바란스라고 하는 개념. 만나서 편안한 관계로 내가 어떤 음식, 어떤 사람, 어떤 환경을 내가 취하고 있느냐를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거기에서 건강은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몸의 안정은 자연과의 균형, 즉 섭생을 통해서 면역 시스템의 안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죠? 자, 그다음에 마음, 정신의 안정은 자율신경. 자, 마음은 자율신경의 안정에 의해서, 정신은 뭐라고요? 거기 플러스 알파 뭐라고요? 진섬이라고 하는 의지, 양심의 의지입니다. 3개 놓고 2개 먹지 말고 하나만 먹고 상대 앞에 있는 사람 2개 줘. 그래야 되는데, 아이 그래도 내가 2개 먹고 하나 줘. 아, 그러니까 그럼하죠. 양심은 항상 신기하게 조금 손해보는 걸 좋아해. 손해보면 기분이 좋아. 아, 내가 뭐 좋은 일 한 것 같아. 근데 왠지 상대방한테 하나 주는데 2개 먹거나, 아, 너 왜 그러냐. 그죠? 계속 불편해. 양심이 마음의 면역세포거든. 그러니까 마음의 면역세포는 항상 요 진리를 추구하고 선을 추구하고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양심을 어디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에다 꼭 심어놨어. 그래서 엉뚱한 데로 못 가게 만들어놨어요. 그러한 바란스를 우리가 이루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뇌신경의 건강은 뭐라고요? 몸과 마음의 안정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건강은 나와 자연과의 관계성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꽉 여러분들 가슴속에 박아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나타나는 모든 증상, 마음의 증상이든 몸의 증상이든 다 관계성으로 해석해 보셔라. 그러니까 우리 회원들이 수만 명이 저를 따라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관계성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몸은요, 관계성에서요, 나빠지기 어렵게 돼 있고 좋아지기 쉽게 돼 있어요. 왜 우리가 좋아지기 쉽게 되는 줄 아세요? 불편한 걸 싫어해. 한번 먹고 탈려면 다시는 꼴도 보기 싫어. 아픈 건 행동하기 쉽지 않아. 그렇게 본능적으로 우리는 편안하게 살고 싶어하는 감각을 가지고 있어. 그게요, 감각성에서 스스로 나를 지켜가는 시스템이야. 그래서 통증을 제가 뭐라 그랬어요? 면역 반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통증은 면역 반응. 잘 적어 놓으세요. 아프다 하면 그냥 진통제를 먹고 멈추게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다시 내가 안 그럴게.
몸에게 사과하고 행동을 생활을 바꾸셔라 라고 하는 사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건강 수명을 늘려서 질병을 피할 수 있는 기회를 극대화하고 허약하게 살아가는 삶의 마지막 기간을 뭐요? 3개월 이내로 줄여서 뭐라고요? 생로건사하자. 이게 우리 EBM에 가는 생로건사. 저는 3개월이 길어요. 저는 3주 정도에서 3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마 여기는 3일에 끝나는 분들이 다 많을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저희 어머니도 다 아주 잠깐 짧게 그냥 착 그냥 잔으로 가셨어요. 그래서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은 생로건사. 제가 20년 전에 산다 못 산다는 가난 말기 환자가 90 중반 넘었는데도 살고 계신 분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주 똘똘하게 살고 있는 90대 할머니들이 많아. 우리 회원들 중에. 보니까 뭐 나이가 드셔도 혈액이 맑으니까 몸이 맑으니까 우리 정신건강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봐왔어서 여러분들에게 자신감 있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치매 예방, 뇌 건강을 위한 브레인푸드. 여러분들 이런 걸 좋아하시는데 자, 보시면 베리류 있잖아요. 베리류. 뭐 블루베리, 딸기 이런 것들은 플라보노이드, 항산화 물질이 그다음에 녹색 잎채소. 요거는 뭐 루테인, 엽산, 베타카로틴 같은 거에 시금치나 켈 같은 데 많은데 그런 것들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 견과류 같은 거, 뭐 호박씨나 호두, 아몬드 같은 레시틴 뭔지 아시죠? 지용성, 수용성을 다 가지고 있어 혈액을 맑게 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표현하는데 애미 호박씨 좋다고 잡섰다가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염증이 만들어져. 오히려 혈액이 탁해져요. 타입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이 좋다 하면 다 주워서 다 섞어놓고 갈아버려요. 그냥 그런 모르고 사는 사람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저는 진짜 마음이 아파요. 진짜 식사할 때마다 아찔아찔해요. 저거 어떡하지 저거. 놔두고 말할 수도 없고. 올리브오일 같은 거 항산화 성분이죠. 등푸른 생선 오메가3 지방, 항산화 지방, 통곡물 같은 거, 그다음에 콩 같은 거, 포스티딜 같은 거, 이소프라본 같은 것이 항산화 물질, 항산화 지방산, 지방을 좀 어떻게 보면 유화제 같은 역할을 하죠. 레시틴 같은 거라든지 이소프라본 같은 건 유화제 아시죠? 그다음에 다크 초콜릿 같은 건 항산화 성분이 많다고 그러죠. 오렌지, 감귤, 비타민 C 같은 거. 알고 보니까 다 뭐야? 해봐야 다 항산화, 지방산, 항산화, 비타민 그거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막 그냥 뭐 브레인푸드 떠드는 것도 알고 봤더니 다 뭐였어요? 활성산소를 중화시킨다라고 하는 실험 데이터만 가지고 떠들고 앉아있어. 근데 뭘 모르고 있어 이 사람들은? 뭘 모르고 있다? 몸에 쓰레기가 되는 걸 모르고 있고 몸에 불완전 연소된 소위 뭐냐면 불활성형 단백질을 모르고 있는 거야. 아까 호모시스테인 같은 아주 그 눈꽃 같은 떡 있잖아. 찌꺼기. 이런 것이 몸에 쌓이는 것을 모르는 거야. 그분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안다?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전 제가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얘기 그만해야죠.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고요. 전 더 행복한 사람이고 그래요. 지금 치매 예방이다. 이거밖에 할 게 뭐가 있어요? 뭘 또 있어요. 요거 있어. 요거. 아주 좋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사회 많은 분들이 잘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치매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뇌건강 생활을 첫 번째 사회적 활동, 친구나 가족, 다양한 공동체와 친화성 있는 관계 유지, 즐거운 취미 생활 이것들은 굉장히 뇌에 좋은 자극이 되죠. 저도 이제 시작을 했어요. 아주 요즘은 너무 인생이 즐거워요. 항상 우리 환자분들하고 학생들만 앞에 놓고 살았는데 제가 요즘 아주 살만 나고 있습니다. 얼굴 표정이 좀 나아지지 않았어요? 노래도 하고요. 배드민턴도 하고요. 연극도 보고요. 봉사활동도 나가고요. 정기적으로 세미나도 나가고요. 5가지 나가네. 자, 수면 관리는 뇌세포 청소와 관련돼서 몇 시간 잔다가 아니라 숙면한다가 중요해. 숙면을 해야 청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리고 물이 충분해야 된다. 또 뭐요? 물이 맑아야 된다. 흡수가 잘 되는 클러스터가 작은 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온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그다음에 정기적인 신체 활동, 걷기, 요가, 에어로빅 다 유산소 운동 다 좋습니다. 배드민턴도 재밌더라고요. 새로운 지식 습득, 퍼즐 독서, 새로운 것을 자꾸 생각하게 하는 거죠. 기억하게 하고 해마를 자극하는 거죠. 스트레스 관리, 뭐 이거는 명상, 호흡 다 좋습니다. 그다음에 체중, 질병 체크라는 표현이 있지만 뭐라고요? 이런 거 없애게끔 생활하시라는 얘기예요. 균형 잡힌 하루 생활 아시겠죠? 제 시간에 자고 일어나야 돼요. 해가 떴는데 누워 있거나 해가 지었고 1시가 됐는데 눈 뜨고 있으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죠? 규칙적인 거죠. 알코올, 담배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뭐겠어요? 맞춤. 건강식단이라는 게 유전체 맞춤. 디젤 차인지 휘발유 차인지 알지 모르는 사람들 죄송하면 영원히 혈액을 맑게 하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안 그런가요? 활성산소만 없앤다고 되나요? 활성산소는 사실은 뭐예요? 우리 몸
세포 미토콘드리 안에서 SOD라고 하는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항산화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런데 워낙 이게 많이 만들어지니까 그걸로 감당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먹으라는데 먹어봐 얼마나 먹겠어요. 근데 그 항산화 물질이 또 내 몸에 항원성 물질이 돼버려. 몸이 거부하는 물질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또 플러그가 되는 거야. 찌꺼기가 되고 신경세포를 주기부고 신경선을 끊게 되고 염증이 만들어지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체 맞춤 생체소 중요한 거죠. 유전체 맞춤이 아닌 이런 일반적인 것만 가지고도 뭐라고요? 45% 정도가 예방이 가능하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섭생을 모르는 분들도 이런 것들을 잘하면 많은 예방이 되겠죠. 거기에 여러분들은 플러스 알파, 내가 볼 때는 한 60%가 더 플러스 알파 될 거예요. 그죠? 이분들보다. 여러분들이니까 운동이다 이런 거 덜 해도 제가 평생 운동 안 했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매 예방을 위한 이런 생활들. 근데 제가 볼 때는 치매 예방이 정말 중요한 게 무기력함 있잖아요. 외로운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탈피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이 드실수록 정말 보고 싶은 친구나 하고 싶은 뭔가가 매일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뇌의 활력이 포인트거든요. 아까 자율신경의 안정만이 아니라 활력이라는 게 필요한 거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치매 예방을 위한 우리 EBM 식생활 방안은 바로 이거예요. 물질 대사 효율을 높여서 몸을 깨끗하게 한다. 혈액을 맑게 한다. 신경 조직 주위에 쓰레기 찌꺼기가 없어야 염증이 안 생기고 그 조직이 끊어지지가 않고 피막이 벗겨지지가 않는 거죠. 신경망이. 기계에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면 그냥 먼지가 막 껴가지고 그 플러그를 껴도 그냥 접속이 안 돼가지고 막 뭔가 털어내고 뭐 뿌리고 막 해가지고 하는 것처럼 신경 조직이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대사효율은 뭐예요? 물질 대사효율은 여러분이 잡수신 것을 완전히 연소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 얘기 뭐겠어요? 자, 여러분한테 맞는 음식이 좀 남아도 돼요? 조금 부족한 게 더 좋아요. 조금 부족하게. 나한테 맞는 것으로. 또 어떻게 해요? 영양소의 균형을 맞춰서. 영양소 균형은 탄수화물 30%, 단백질 지방 플러스해서 20%, 그 다음에 채소, 과일, 해조류가 비타민, 미네랄, 저수죠 50%. 요 영양소 비율로 그 다음에 조금 적은 듯하게, 그 다음에 규칙성 있게 오래 씹고 소화를 시키고 자는 습관을 가지면 깨끗해요. 혈액도 깨끗하고 조직에 쓰레기 찌꺼기 안 생겨. 너무 간단한 건데 여러분들 안 하는 분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 그러니까 현대과학이 뭘 모르고 있다? 물질 대사 효율을 높이는 방법을 모르고 있어. 뭐만 알고 있어요? 운동해라. 좋은 마음 가져라. 항산화 물질 먹어라. 이게 전부인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 몸에 쓰레기가 되는 물질을 모르고 있는 거야. 내 차가 휘발유차인지 경유차인지 모르면서 어떻게 물질 대사 효율을 높입니까? 경험하셨죠? 안 맞는 거 먹으면 어때요? 그냥 부글부글하고 가스차고 화장실 가면 냄새나고 그게 뭐예요? 불안전 연소 아닌가요? 활성산소 생기는 거 아닌가요? 너무 간단한 거죠. 그 다음에 마음은 뭐라고요? 편안한 게 아니야. 기쁜 거예요. 편안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60세 넘어가신 분들은 편안한 마음의 생활이 아니라 기쁜 마음의 생활을 가셔야 돼. 무슨 얘기예요? 뇌신경의 흥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야 돼.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돼. 그냥 물에 물 탄 듯 술을 탄 듯이 아니라 늘 액티브한 여러분의 눈빛,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거야. 활력이라는 말을 제가 쓴 거야. 그러기 위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유전체 맞춤 영양 균형 식사로 이물질, 염증, 독소 없는 맑은 혈액을 유지하라. 충분한 수면. 자, 11시 전부터 아침에 5시, 6시 전까지 눈 뜨지 말고 주무실 수 있도록. 그러려면 햇빛도 좀 쏘이셔야 되고 운동도 좀 하셔야 되고 그죠?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 되죠. 낮에 한두 시간 주무시면 어떻게 일이 벌어져요? 잠 못 자요. 낮에는 눈 뜨고 일하시고 놀고 운동하고 유산소 운동, 불안한 운동 하지 마시라는 얘기죠. 호흡이 불안한 운동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냥 축구 같은 거라든지 그냥 운동 많이 하면 좋은 줄 아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현기성, 산소 부족적 환경을 만드는 운동은 조심하는 게 좋아. 연세가 있는 분들은요 그런 운동 도움이 안 돼요. 즐거운 운동하세요. 즐거운. 깔깔대면서 웃는. 배드민턴 하다 보니까 아직 그냥 이겨도 깔깔대고 져도 깔깔대고. 원래 다른 사람들은 뭐 지면 화내는 사람인데 저는 져도 즐겁더라고요. 상대방이 좋아하니까. 저 카운팅 할 줄 몰라요. 몇 대 몇 대 관심이 없어. 그냥 볼은 누가 넣으면 되지. 내가 넣으면 되고 누가 넣으면 되는 거지. 관심이 없어. 전 이겨도 져도 괜찮아. 그다음에 면역력으로 해서 자연생활을 해야 되는데 햇빛을 충분히 15분 이상 햇빛 쏘이는 것을 15분 이상을 봅니다. 물을 하루에 1500cc 이상. 소금은 아까 생제전기 중요한 원료라 그랬고 혈액의 중요한 성분이에요. 삼투압
전해질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흙은 자연이죠. 우리의 생체 흐름을 자극하는 좋은 자극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자연과 우리가 늘 맞대서 사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가족과 친구, 공동체 등의 사회와 친화성 있는 관계, 소통입니다. 이게 안 되면 참 힘들잖아요. 그죠? 사람과의 관계든 누구 관계든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용감한 자가 용서한다 그랬잖아요. 용감한 자가 용서합니다. 그러니까 늘 호호하면서 아유 그럴 수 있지 봐주고 더 먹이고 사주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상대방한테 손해보는데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내가 더 사주겠다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주겠다는데 양보하겠다는데 거기에는 이길 사람이 없더라고요. 소통의 문제는 항상 뭘 생각해야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할 게 아니라 상대방이 듣고 싶은 이야기,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 행동을 하는 습관을 가지면 소통은 이루어집니다. 근데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너 왜 그래? 당신 왜 그래? 다른데 생각이. 늘 우리는 다름을 인정하자. 여러분도 저도 같지 않잖아요. 그렇게 생겼구나. 이러면 되지.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따져봐야 뭐예요. 소통 문제를 여러분들 제일 중요하게 친화성 있게 살아가는 삶을 늘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돌을 닦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한 분 저한테 좋은 소리만 하겠어요? 투정하는 사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들어오면 나가면 제가 웃고 나가게 만드는 자신이 생겼어요. 왠지 아세요? 끝까지 책임지고 도망만 가지면서 살게끔 내가 꼭 해드리겠다 이런 말을 하니까 나갈 때는 웃고 나가시더라고. 내 표정을 보니까 눈을 보니까 진실한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제 앞에 들어오면요. 그냥 변호사가 왔어. 쫓아왔어. 대표 변호사를 60명이 제 밑에 있대. 근데 왜 두드러기 이렇게 나냐 따져요. 따따따딱 보니까 잘못했어 자기가. 그런데 당신 잘못했잖아 그러지 않고 아 이런 거 그런가 보네요. 다음은 한 달 후에 다시 봅시다. 그러니까 다 들어갈 겁니다. 이게 나갈 때는 옛날에 한 근 두 근 먹다가 이제 대점 먹었는데 두드러기 전신에 드러났으니까 짜증날만 하잖아요. 아 두 근 세 근 먹어도 괜찮았던 사람이 몇 점 먹고 두드러기 전신에 드러났으니까 따질만 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씩 웃으면서 뚜둑뚜둑 지적하면서 아 몸이 맑고 좋아졌네요. 좋아지다 보니까 시스템이 더 깨끗해지고 더 튼튼해지다 보니까 아닌 것을 더 명확하게 잡아냈네요. 이렇게 얘기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요? 다음 달에 뵐게요. 안 되면 제가 200% 책임질게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나갈 때는 기분 좋게 나가. 다음 때는 가족을 다 데려갔더라고요. 그 실화가 있어요. 자신 있다는 얘기는 뭐겠어요? 고친다 자신인 게 아니라 여러분 몸만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여러분이 만나야 될 물질만 바로 만나면 우리 몸은 절대 삐뚤어지지 않아. 똑바로 가게 돼 있어요. 제가 3개월 동안 모든 사람들 혈액검 다 해본 적이 있는데 거의 99.99%가 다 좋아진 쪽으로 가. 전 그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환자든지 걱정하지 말아라는 단지가 자신 있게 말하는 게 뭐겠어요? 천연물질로 혈액을 맑게 하는 원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어요. 뒤에서 마지막에 정리를 할 겁니다. 의미 있는 삶을 위해 원한, 분노, 미운 마음을 없앤다. 이건 쉽지 않지만 그러면 어쩔 거냐고요. 어쩔 거냐고요. 이거 가지고 있어봐야 누구만 아파요? 나만 아파. 상대방은 알지도 못해. 그러니까 내가 비우고 용서하고 다 없애는 거야. 내가 편하자고. 근데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운명적으로 해야 될 일이야. 왜? 여러분들이 기쁘려면 내가 사랑하는데 나를 사랑 안 해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하는 거야. 뭘 딴 얘기할 거 없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대접받고 싶어서 온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눈을 뜨면서 걸어가면서 마음에 어떻게 하면 오늘 정성을 다해서 환자를 볼 수 있을까? 내 있는 지식을 다 빼서 그분을 살릴 수 있을까? 그 마음을 하고 앉아가지고 환자를 딱 만나는데 그 환자가 싫어하겠어요? 좋아하죠. 그 다음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죠. 안 좋아진 사람 못 봤어요. 못 봤다는 이해가 안 되죠? 사실이에요. 건강인 되려면 뭐라고요? 섭생이는 뭡니까? 자연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나를 설계한 그분의 설계도 여러분만의 사용 설명세대로 살자야. 그래서 사용 설명세대를 살아야 되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몰라. 왜 몰라는 줄 아세요? 나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어. 내가 일로 가야 되는지 저로 가야 되는지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거 잘하는지 못하는지 고민해본 사람이 있어요? 남들이 대중적으로 통계학적으로 좋다고 하면 다 좋다고 브레인 푸드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이 좋다면 좋은 줄 알고 따라다니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 만나가지고 어때요? 이거 아니야 기야. 이거 보통 행운 아닌가요? 그게 사용 설명세대로 살자. 내가 음이냐 양이냐 내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그게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나서 화평 지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화는 뭔지 아시죠?
음식물이 들어왔어. 내 몸화되는 게 화예요. 몸화된다는 얘기는 쓰레기 찌꺼기 안 생기는 관계로 만나는 거예요. 쓰레기 찌꺼기 안 생기는, 그러니까 혈액이 맑아. 그 얘기는 대사가 극도로 올라가니까. 그럼 대사가 극도로 올라가니까 혈액에 매연 활성산소 찌꺼기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뭐라고요? 혈액이 깨끗하고 몸이 맑지. 시냅스가 왜 막히고 끊어지고 굳고 그런 일이 생겨요? 음영 화평 진이 되면, 아니 상대방을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 안 해? 화평지 되니까 몸이 맑아지고 마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니 건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치매근 뭐 어떠한 정신과 질환도 우리는 예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울면서 태어났지만 웃으면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방향을, 그러니까 치매 알고 봤더니 뭐라 했어요? 염증 쓰레기 찌꺼기였다. 그 다음에 뭐요? 나밖에 모르는 소통의 부재였다. 더 적극적으로 의지 있게 살아가라 하는 의지가 약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다 털어내면 얼마든지 우리가 생로건사하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몸이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것, 엄마 아빠 난자와 정자가 제일 먼저 만드는 게 뭔지 아시죠? 뇌야. 그 제일 늦게까지 살아있는 게 뭔지 아세요? 뇌야. 놀랍죠? 그렇더라고요. 그런 개념에서 치매 예방은 간단했어요. 자연을 바로 알고 나와의 관계성만 제대로 지켜나가지. 그게 답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견과류에는 대개가 불포화 지방산이 다 많고 캐슈넛 같은 거나 하바라기씨, 호박씨 같은 거나 땅콩 같은 거나 다 많아요. 그리고 생선에도 많고, 그 다음 들기름에도 많고, 포도씨에도 많고. 섭생한 사람들은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다 살고 계셔. 이거 안 챙겨도 돼. 이미 벌써 안 챙겨도 벌써 몸이 맑았는데 뭐 굳이. 활성산소가 안 생기는데, 방광 끼면 활성산소가 안 생겼다고 보시면 돼. 또 한 가지 뭐냐, 스트레스 많이 받는 분들은 활성산소 생겨. 그러니까 늘 웃고 방구 안 끼면 그 사람은 활성산소가 없다. 건망증은 뭐라 그랬어요 아까? 자, 건망증은 뭐겠어요? 물론 치매에서 나타나는 게 건망증일 수도 있죠. 아까 기억력이라든지 인지 능력이라든지 다 떨어지는 상태가 치매다 얘기할 수 있는 거고, 경증에서도 건망증이 있을 수는 있죠. 건망증은 잊어버려야 될 건 잊어버리는 것도 좋은 건강법일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신경 써라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지. 괜찮아요. 치매가 아니에요. 치매 일부라고 보진 마세요. 치매라 하면 결국 뭡니까? 뇌세포가 죽었냐, 뇌세포 신경망이 망가졌냐, 완전히 자아를 상실한 상태를 치매라고 봐야지, 다양한 그 불편한 증상으로 깜빡깜빡하는 것을 꼭 치매로까지는 연결시키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